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보합권 정도, 지금 위든 아래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 및 종목 간 그런 순환매 현상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뿐 특별하게 강한 그런 흐름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요. 시장에서 매수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오르면서 30달러 선에 근접했음에도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초적으로 국제유가의 회복이 이어져야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보니까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고요. IT가 모처럼 만에 IT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배터리 업체, 셀을 만드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그죠? 분리막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소재 업체들도 오늘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2차전지 관련 중에서 대장주가 뭘까? 뭐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가장 또 볼륨도 크고 탄력적이고 그죠? 시세를 이끄는 그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좀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면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그죠? SDI. SDI보다 좀 더 빠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체험 VFP 관련 얘기는 방송 말미에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그쪽 전화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그쪽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또 성함하고 보유 포트폴리오를 문자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구성 요소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어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양극재와 음극재, 또 전해질 분리막, 그죠? 그거를 감싸는 케이스까지 5대 구성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돼야지만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게 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셀이 되고 이 셀이 다시 그렇죠. 이 번들로 해서 모듈을 만들죠. 그 모듈을 다시 팩으로 만들어서 이 팩이 바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배터리. 이 팩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이 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LNF 이런 종목군들이 이 셀을 구성하는 그죠? 셀을 구성하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 또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또 전해질 분리막을 갖다가 공급하는 어디로? 그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로 이렇게 뭐 이 회사는 국내 회사고요. 다른 회사들, 외국에 있는 기업들, 그죠? 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파나소닉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이런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 공급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배터리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즉 셀 업체라든가 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불명 업체들 중에서 과연 2차 전지 테마를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을 가지고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죠. 아무래도 외부에 이제 열이라든가 충격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셀을 갖다가 몇 개를 묶어서 우리가 어셈블리, 아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이 몇 개의 단위로 또 다시 만들어져서 이제 팩을 이루는데 거기 나와 있죠. BMW i3 같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모듈이 들어간다. 하나의 팩에는 8개의 모듈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차세대, 이제 휘발유 없이 100% 전기 자동차로 이제 운행할 수 있게 이 팩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팩이 얼마나 가볍고, 그렇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오래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죠. 한 번 충전으로 얼만큼 운행거리가 나오느냐. 이게 기술이죠. 이 기술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죠. 양극재 기술이라든가 음극재 기술이라든가 분리막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 소재 업체 이 소재에 대한 어떤 기술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최근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삼성 SDI와 만나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슈가 신문을 통해서 좀 최근에 보도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얘기여서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차세대 전지를 삼성 SDI하고 논했다라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 국내에서는 3개의 회사가 있고요. 양극재 회사가 이렇게 있고, 또 음극재 회사가 있고, 전해질, 분리막, 기타 보호회로라든가 패키징, 제조,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회사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그런 종목군들, 최소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종목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가장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대장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배터리를 구성하는 5개의 어떤 요소에 적합한 관련된 회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면 이 3개 회사가 뭐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더라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이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LG화학을 먼저 볼까요? 자, LG화학 보시면 오늘 2% 상승하면서 21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LG화학은 이제 그렇죠, 지주회사와 이 2차 전지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LG화학에 분할되는, 즉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의 그 사업회사는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은 2차 전지 비중이 작아요. 전체 화학, 케미스트리, 석유화학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2차 전지 부분이 앞으로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좀 주로 적다라는 거지, 현재까지는. 그리고 LG화학 자체는 2차전지 회사로 분리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륨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비중이, 그런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현재 그렇죠, 회복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적도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석유화학 업종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21선 근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급락 이후에 21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다 뚫어버린 그런 입장인데, 아직 주가는 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위치에 와 있고요. 삼성 SDI는 조금 달라요. 물론 같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제일 먼저 돌파를 했고요, 삼성 SDI는. 그리고 나서 회복 시점도 지금 LG화학이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SDI는 이미 21선을 돌파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 사태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주가가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선 그런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대장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 이 회원님들한테는, LG화학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한테는 SDI로 많이 좀 옮겨라, 이런 말씀을 누차 예전에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떨어지고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실적 부분이 좀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양극재, 음극재예요.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양극재도 생산하고 음극재도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 양극재도 또 음극재도 같이 생산하죠. 전해질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첨보, 지난 시간에 첨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양극재 업체들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또 LNF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음극재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를 강조해드렸고, 대주전자재료도 최근에 음극재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주가의 흐름을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부터 볼까요?
야,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한다 그랬고 포스코 그룹이에요. 일단 회사 자체는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삼성 SDI처럼 완전히 다 회복을 하지 못했죠. 지난 급락 시점, 그러니까 2월달 고점 수준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포스코 케미칼이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결집이 된 이후로 분기점에서 아래가 아닌 윗방향으로 좀 꺾여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어찌됐든 2차전지 관련 또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 방향 쪽으로 좀 전환이 됐다는 점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첨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던 그저 강소기업 첨보. 자, 첨보도 역시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의 수준까지 와 있어요. 벌써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안착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대량 거래가 한번 유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지지를 꼬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사흘 연속.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이 대량 거래량으로 들어온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죠.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 테마도 지난 사태력에서 주가가 다 빠졌어요. 시장도 급락이 됐고 전세계 시장이 초토화가 됐었어요. 지난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처럼 절반 정도 올라온 종목이 회복이 된 종목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처럼 절반도 회복 안 된 종목군들도 있고요. 또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첨보 같은 종목군들처럼 3분의 2 정도 회복이 된 종목이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처럼 전고점 이전 수준까지 다 돌파한 그런 종목이 어떻게 제일 세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은 제일 세다. 대장주, 제일 빠를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하면 지난 2월달, 2월 3일인가요? 2월 3일부터 주가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때죠. 이 양봉,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을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전 어떤 컨텐츠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다뤄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대량 거래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시장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제자리에 왔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 그렇죠. 물론 재료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자, 일단 2월 3일날 양봉은 뭐였었죠? 그렇죠. SK이노베이션하고 공급 계약,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무려 2조 7,400억 규모였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2018년도 매출액이 약 6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매출액의 약 4배, 5배 정도 2조 7,4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어디에 공급을 많이 하냐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하고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주 매출처예요. 근데 주 매출처 중에서 한 곳과 2조 7천억 원의 양극재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적도 상당히 점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쪽에 NCA 관련 양극재 물질 NCA 글쎄요 좀 어려운 얘기죠. 원형전지에 주로 들어가는 양극 물질이 이제 NCA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NCM 이따가 좀 나올 텐데요. 중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물질이에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의 이 공급 계약 그 이후에 또 나오죠. 삼성 SDI하고 그죠? 공동 신규 법인 설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 SDI하고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하고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은 NCM 계열 그죠? 리튬 이온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한 물질인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이 NCA 주로 원형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물질의 비중 굉장히 작았는데요. 앞으로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배터리의 어떤 세대 교체, 앞으로 차세대 이런 2차 전지에는 NCA 계열의 이런 양극화 물질이 많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큰 수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NCA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양극재의 종류를 갖다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NC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양극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A.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아니고 알루미늄. 그래서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높다라는 것은 뭐죠?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렇죠. 충전은 짧게 되지만 이용, 거리, 운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NCA 계열의 양극 물질입니다. 지금 주로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NCM은 현재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밑에 뭐 LCO도 있고 LMO도 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NCA예요. 근데 이 NCA의 글로벌 생산 탑3 중에 2등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1위는 일본의 스미토모, 그 다음에 3위는 독일의 바스프. 자, 이렇게 이제 세 회사가 이 NCA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요. 사실 삼성 SDI가 내년도부터 작년이죠. 작년에 BMW하고 5세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헝가리 1공장이 있고 이제 2공장을 또 세워서 이제 2공장은 이 NCA 관련,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배터리는 NCA 위주로 들어가요. NCA 양극재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5세대부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BMW하고 삼성 SDI가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BMW하고 5세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NCA가 필요한 지금 양이 약 7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7만 톤. 그러면 지금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산량 대부분이 다 테슬라라든가 도요타 자동차로 다 들어가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 바스프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이 10,000톤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죠. 에코프로 BM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손을 잡고, 신규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이게 다 BMW, 그렇죠. 이 전기 자동차와 SDI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000톤 정도, 내년에 72,000톤, 내후년에 97,000톤. 그렇죠? 캐파가 가능하죠.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손을 잡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삼성 SDI하고 만나고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신문 났잖아요.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였기 때문에 상관없어도, 그렇죠. 차세대 전지에 관해서 현대차가 삼성 SDI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에코프로 BM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전기자동차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의 탄력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자, 전기차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2020년도 40%, 내년도 57%, 내후년에 71%. 그렇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양극재 생산 능력도, 이 캐파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연간 캐파 추이도 계획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양극재 관련해서 IT가 아닌 부분하고 또 이 전기자동차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IT 아닌 부분은 줄어들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늘어나고 있고, ESS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적이라든가 또 이런 생산 능력,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삼성 SDI는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그쵸? 1위가 될 수 있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1세대부터 6세대까지 배터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세대부터 6세대 시기별 양극화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시면 5세대부터 보면 NCA라는 게 나와요. 그 전에는 다 NCM이에요. 그죠? 이제 물질이.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이제는 그렇죠. NCA. 이 차세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충전 시간은 짧지만 훨씬 더 그렇죠. 오래 갈 수,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5세대부터. 그래서 이 5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된다. 6세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라든가 전류량.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요 밑에 있네요. 그죠? 1세대가 120km, 2세대가 200km, 3세대가 250km, 4세대가 360km, 5세대가 이제 500km, 6세대가 한 600km 정도. 한 번 충전했을 때. 그죠?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 휘발유 완전히 다 가득 채우는 거 보다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BM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에코프로 BM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장 먼저 돌파를 한 그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자, 지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 중에서 에코프로 BM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삼성 SDI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또 중소형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천보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걸 언제 사야 되느냐, 바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고,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종목을 또 원하시고,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걸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가입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문의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여러분 현재 보유 포트folio 투자 금액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제가 드려서 직접 여러분들께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